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에는 어 내비게이션 뷰와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메뉴가 왼쪽 모서리에서 밀어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 내비게이션 뷰와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메뉴별로 로그인 처리 또는 회원 가입, 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앱의 기능을 가지는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그런 구조의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에 필요한 소스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strings.xml이 있습니다. strings.xml은 위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 리소스 아래에, 그리고 이제 values 아래에 보면 strings.xml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resources라는 태그 안에 string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 open이라는 어, 상수 문자열 대신에 the open이라는 변수 형식으로 at string slash the ope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enu.xml은 여기 이제 메뉴 부분을 담당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프래그먼트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프래그먼트와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담당하는 각각 자바 파일과 XML 파일 두 쌍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액션 바와 내비게이션 전체를 메뉴와 함께 관리해주고 프래그먼트 스위칭을 담당하는 메인 액티비티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담당해야 될 이 내비게이션 드로우 기능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자, 이 전체적인 것이 이제 드로워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이 드로우 레이아웃이 펼쳐지기 이전에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학습을 하였습니다. 혹시 드로우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학습을 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는 크게 두 파트, 이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내비게이션 뷰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이렇게 바탕화면에 해당하는 것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프래그먼트 기능으로 요 레이아웃, 드로우 레이아웃의 바탕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가 나타날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드로우 레이아웃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포함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각 프래그먼트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 내부에 두 개의 파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에 나타날 홈 메뉴 2와 같은 메뉴 부분은 menu.xml 리소스 아래에 메뉴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 안에 menu.xml이라는 메뉴 담당 XML 문서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XML 문서인 로긴 관련 XML과 그리고 이제 메인 프래그먼트를 담당하는 XML, 그 프래그먼트 XML 부분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래그먼트 로긴.xml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로긴을 시행하는 버튼을 포함하는 구조로 여러분이 배포한 예제와 같이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패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버튼을 패스워드, 에디트 텍스트 중에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도 가능하고 입력을 했을 때 입력된 값을 감추어주는 패스워드 타입으로도 에디트
텍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드 보기로 해서 이 로깅 프래그먼트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이디에 해당하는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에디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는 인풋 아이디는 여기 보면 TV 아이디, TV 패스워드 이렇게 두었고요. 그다음 인풋 타입이 여기는 텍스트 퍼슨 네임으로 두었고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텍스트 패스워드로 해서 입력을 할 때 패스워드가 감추어지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프래그먼트의 코드 부분과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프래그먼트도 이런 식으로 로긴 프래그먼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의 텍스트를 인풋하는 부분과 그다음 버튼이 하나 있고요. 메인 프래그먼트는 그냥 단순하게 메인 프래그먼트라는 글씨만 나타나는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 로긴 프래그먼트 요 부분을 어떻게 코딩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면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요 패키지 자바의 패키지 부분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New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프래그먼트 그다음에 블랭크 프래그먼트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프래그먼트 어 로긴 프래그먼트든 이렇게 메인 프래그먼트든 우리가 만든 프래그먼트 자바와 XML 문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바 파일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주시고 onCreate view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필요한 것만 메소드를 남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onCreate view 안에 return하고 바로 요 레이아웃 프래그먼트 메인 아니면 로긴 프래그먼트 로긴 .xml 파일을 레이아웃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바로 리턴하도록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조금 추가해서 뷰로 인플레이트 시킨 레이아웃을 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뷰 값을 리턴 뷰하는 약간 간접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필요한 코드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는 제가 로긴 프래그먼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긴 프래그먼트는 메인 프래그먼트와 다르게 XML 프래그먼트 로긴 XML 안에 ID 패스워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 TV ID, 에디트 텍스트 TV PWD 그리고 버튼에 대한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코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프래그먼트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로긴 프래그먼트만 코드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열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작성을 해줘야 될 것이 네, 요 프래그먼트 로긴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암호에 대한 위젯들을 여기 우리가 선언해 놓은 변수들의 레퍼런스에 연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로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로그인 처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서버랑 연동하거나 뭐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버튼을 on클릭했을 때 TV 아이디에 getText toString 하게 되면 아이디에 입력한 값, 그 다음에 암호에 해당하는 TV PWD의 getText toString 한 값이 일치하면 여기 글자로 로그인 성공이 나타나게 하는 로그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이 요 내비게이션 뷰와 프래그먼트 연동 부분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의 위젯들과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것은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메인.xml 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액티비티 메인.xml, 그러니까 뷰가, 메인의 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을 제일 바깥에 액티비티 메인은 드로우 레이아웃, 우리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것이 아닌 드로우 레이아웃을 가지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안에 두 개의 부분, 리니어 레이아웃과 내비게이션 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제 요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비게이션 뷰가 이렇게 나타나면 보여질 뷰가 되겠는데요. 드래그 했을 때 이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이 컨테이너 역할을 해서 앞서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프래그먼트 레이아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뷰는 메뉴점 XML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포함해서 내비게이션 뷰에 메뉴가 나타날 수 있게끔 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잠깐 메뉴 만드는 것을 어, 살펴보고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 리소스에서 new 해서 일단 리소스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디렉토리 이름은 메뉴가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리소스 아래에 지금까지 없었던 메뉴 디렉토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해서 메뉴 리소스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요렇게 new resource file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 menu.xml 또는 그냥 메뉴만 입력해도 이제 메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메뉴 아래에 메뉴.xml을 열어서 여기 이제 메뉴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가려졌는데요. 메뉴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메뉴 아래에 놓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놓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속성으로 메뉴 언더스코어 홈이라고 해서 아이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타이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타이틀을 가지고 미리 보기 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메뉴의 기본은 이런 메뉴 무슨 메뉴죠? 네, 옵션 메뉴죠. 그래서 옵션 메뉴 아래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 메뉴를 어디다가 펼쳐 보일 것이다. 네, 내비게이션 뷰 안에 펼쳐 보이게 되죠. 그래서 메뉴는 원래 이렇게 디렉토리가 리소스 아래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뉴 파일 만들고 그 안에 메뉴 아이템을 끌어다가 아이디와 네, 타이틀을 넣어서 메뉴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뉴까지 살펴보고 액티비티 메인.xml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메인.xml은 이제 전체의 이 앱의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뷰를 만드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뷰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 제일 바깥에 있는 네, 위젯이 드로워 레이아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닌 드로우 레이아웃이어야 되고요. 드로우 레이아웃. 그리고 안에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뷰가 나타나기 이전의 화면, 그러니까 일상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담을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내비게이션 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뷰는 보여질 때 이 메뉴들의 항목이 보여지죠. 우리가 미리 리소스 아래에 메뉴 아래에 메뉴.xml을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내비게이션 뷰에 한 속성으로 메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add 메뉴, 그러니까 여기가 add
하고 디렉터리 이름이 되죠. 그쵸? 네, 그리고 메뉴.xml을 메뉴로 가진다. 이 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 두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레이아웃 그래비티입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스타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왼쪽 엣지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뷰가 펼쳐지는 형태가 요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비게이션 뷰로 뭔가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디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지금은 왜 중요하냐면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이제 프래그먼트가 순서대로 교체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주고 여기에 이제 로그인 프래그먼트, 뭐 회원 가입 프래그먼트, 기타 앱에 필요한 프래그먼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메인 액티비티가 이제 전체 앱의 구조를 결정하고 제일 바깥에, 제일 상단에 반드시 드로우 레이아웃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위젯들을 포함하더라도 이것은 프래그먼트나 다른 액티비티로 만들어주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 요 안에 포함이 되게끔. 네, 그래서 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이런 레이아웃 하나만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내비게이션 뷰가 아래에 있고 메뉴와 그래비티의 역할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리는 했지만 다시 어, 자동으로 만들어진 액티비티 main.xml 문서에서 드로우 레이아웃으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전체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대문자로 D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X 드로우 레이아웃에 드로우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던 것을 지워주고 여기 아이디 병 넣어주시고 리니어 레이아웃 요 배경 역할을 할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뷰는 이렇게 코드 창에서 입력하실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디자인, 요게 디자인, 요 텍스트 뷰가 있고, 코드 뷰가 있고, 디자인 뷰로 돌아오셔서 만들어진 main.xml, 액티비티 main.xml 코드에서, 자, 여기로 이제 들어오면 메인 드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우리가 지금 아이디를 컨테이너로 줬다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시고 팔레트에서 내비게이션 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 드래그해서 나타나는 요 안내선이 요 바깥에 리니어 레이아웃 바깥에 있을 때 만들어야 이렇게 네, 리니어 레이아웃 아래 내비게이션 뷰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화살표가 리니어 레이아웃 요 아래 어딘가 있을 때 만들게 되면은 자, 구조가 요 구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코드 뷰에서 볼 때도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아래 내비게이션 뷰가 나타나도록 네, 그렇게 하고 메뉴라던가 레이아웃 그래비티 값을 주어서 액티비티 main.xml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를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는 방금 만든 액티비티 main.xml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먼저 onCreate가 오버라이드 돼서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세컨텐트 뷰의 액티비티 메인이랑 짝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자, 요 위에 온크리에이트 위에 이제 우리가 드로우 레이아웃을 XML에서 만들어 놨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요 버튼을 누르면 토글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바 여기 나타나는 거 액션바 드로우 토글을 하나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요. 프래그먼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번 학기 초에 저희가 프래그먼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프래그먼트 선언해주고 이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메인 프래그먼트 똑같이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드로워는 어, 액티비티 main.xml에 있는 메인 드로워 아이디를 가지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바에 여기 액션바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가 show title enabled를 네, true로 하지 않고 false로 합니다. 타이틀이 깨끗하게 안 보이게 타이틀이 보게 하고 싶으면 true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get support action by set display home as of enabled를 true로 해야 여기에 이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전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지요. 네,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눈치챈 챈 분도 있겠지만 여기 우리가 리소스 아래에 보면 themes 테마가 있고 그 밑 themes.xml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듈이나 어, 앱을 만들게 되면 지금은 여기 보면 no 액션 바가 스타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 바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버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점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day, night 로 바꿔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을 컬러를 바꾸거나 할 때는 예, 또 다르게 요 페어런트 클래스를 바꾸어주면 예,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앞에 가서 부족한 부분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시 요 액션 바가 보이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뉴 액션 바 드로우 토글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토글 변수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놓은 strings.xml에 만들어 놓은 dopen과 dclose가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리소스 아래에 values 아래에 strings.xml을 열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글을 동기를 sync state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버튼이 보여지는 것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옵션 메뉴에서 사용하던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를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메뉴를 눌렀을 때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만들어 놓은 여기 로그인 프래그먼트, 메인 프래그먼트의 레퍼런스 두 개를 드디어 뉴 로그인 프래그먼트, 우리가 이 로그인 프래그먼트들이 자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네, 프래그먼트로 이제 메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를 미리 하나 스위칭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begin transaction, add to backstack, 그 다음에 replace 하면서 네, RID 컨테이너에다가 메인 프래그먼트, 기본적으로 메인 프래그먼트를 띄워놓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출발할 때 여기 메인 프래그먼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메인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그래서 프래그먼트 요 네 줄의 스위칭 부분이 조금 네,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프래그먼트에 관련한 2, 3주차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가려졌는데요. 자, RID 내비게이션 뷰 메인 XML, 메인 액티비티 XML에 가서 요것을 내비게이션 뷰로 요 뷰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뷰에 내비게이션 셀렉티드 리스너 그래가지고 오버라이드 되는 메소드를 우리가 하나 자동 완성으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on navigation item selected. 자,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ID 메뉴 1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메뉴 1의 ID는 요것이고요. 메뉴 이름은 메뉴 1입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 앱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내용에 맞춰서. 요것을 누르면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로긴 프래그먼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걸 눌러도 토스트 메시지만 하나 나오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스위칭에 해당하는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또 코드가 나타나지요. 예, 그리고 요 메뉴를 눌렀을 때 요 한 줄이 더 있어요. 프래그먼트 스위칭 전에 이 줄이 바로 drawer, close drawers. 그러니까 요 메뉴를 이동하면서 내비게이션 뷰가 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닫아주고 요 메뉴를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메소드를 불러주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뭐 토스트 메시지는 하나 이렇게 뿌려주는 형식. 그러면 RI 메뉴 홈, 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메인 프래그먼트로 스위칭이 일어나면 되니까 이 줄이 그대로 요 가로 속으로 쏙 들어가고 여기가 위에 만들어 놓은 무슨 프래그먼트? 메인 프래그먼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내용으로 이렇게 프래그먼트만 따로 만들어 놓고 스위칭만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메인 액티비티의 코드는 그대로 하나의 틀로서 프레임으로서 계속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더라도 저는 여기 아이템을 선택하면 여기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얘를 눌러도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내비게이션 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뷰 안에 아이템을 선택하고 동작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뷰의 내비게이션 셀렉티드 리스너가 리슨 하고 있어서 동작을 하는 것이지만 이 내비게이션 뷰를 열어주는 녀석은 우리가 옵션 메뉴에서 옵션 메뉴를 동작시키는 그 메소드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로긴 프레임워크를 넣어준다고 했고요. 자, 메뉴도 한번 다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부분, 여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게 해주는 부분은 뭐 전에, 네, 여기 지금 보면 on create 메소드 아래 여기 더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on create 메소드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두 on create 메소드 안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on create 메소드 아래에 자, on options item selected라고 해서 요거 역시 예, generate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예,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불러와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on options item selected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 두 줄을 입력해 주셔야 얘가 여는 기능. 그래서 이 여는 기능은 그냥 얘가 이렇게 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까지 요 괄호가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괄호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온크레이드 아래에다가 네, 복붙해서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 완성 기능을 쓰기가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네, 여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를 이렇게 프래그먼트 스위칭 부분과 액션 바의 토글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뷰를 부르고 예, 호출하면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결과는 요렇게 메인 프래그먼트가 들어있는 상태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누르면 나타나는 거는 예 옵션스 아이템 셀렉티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누르면 나타나는 요 내비게이션 안에 메뉴는 예 메뉴가 그리고 내비게이션 뷰에 리스너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메뉴 1을 누르면 인제 요렇게 예 로긴 프래그먼트로 이동하는 결과를 여러분이 같이 실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프래그먼트와 액티비티를 구별해 보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프래그먼트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냥 액티비티로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프래그먼트는 앞서 살펴본 대로 간단하게 그냥 버튼에 대한 처리 요런 정도 로그인 처리를 할 때도 그 정도였다면 액티비티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나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실제로는 프래그먼트 스위칭 기능 여기 보면 이런 기능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액션 바에 대한 기능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별로 아이템별로 어떤 동작을 시킬 건가 하는 그런 네 내비게이션 셀렉티드 리스너가 동작하는 이런 부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그인 기능이나 뭐 홈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액티비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모든 그 기능을 하는 페이지마다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그리고 또 먼 추가 기능까지 가져야 한다. 예. 로그인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는 그 기능도 여기 안에 디자인상으로 가져야 되겠죠. 네. 여기 사이에 이게 레이아웃에 관련되는 부분 외에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액티비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메뉴를 여러분이 하나 수정하더라도 모든 액티비티에 걸쳐서 메뉴 부분을 다 액티비티마다 예 여기 보면은 뭐 메뉴 1, 뭐 메뉴 2, 메뉴 3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따라다니면서 액티비티마다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프래그먼트로 해서 밑에 하단에 버튼을 둘 수도 있지만 이런 어 자바 코드의 기술을 중복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도 프래그먼트가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긴 프래그먼트를 다시 한번 앞서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렇게 로그인에 관련된 정보만 딱 있을 뿐이지 이 안에 이 어 내비게이션 드로우나 아이템별로 어떤 이동을 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은 굳이 프래그먼트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래그먼트와 액티비티 간의 관계만 이해를 해 놓고 난다면은 훨씬 모듈별 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실용이 가까운 그런 이제 앱을 점점 완성해 가고 있고요. 로그인 프래그먼트에서 간단히 아이디 패스워드만 일치하면 로그인이 되게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어디와 연동이 되어서 예 서버와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앱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